새벽 2시 13분. 미친 어머니 뭘 하시는 거예요? 홈캠 화면 속 시어머니 72살 노인이 새벽에 혼자 종이를 먹고 있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씹는 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들렸습니다. 바스락, 우적우적. 미쳤나 완전히 미쳤어. 수진의 손이 마우스로 향했어요. 녹화 버튼, 증거는 확보했습니다. 이 정도면 요양원 보낼 수 있어. 여보한테 보여주면 더 이상 뭐라 못할 거야. 하지만 그 순간 화면 속 경희가 중얼거렸어요. 수진아 미안해. 너가 이거 보면 안 되는데. 너가 상처받으면 안 되는데. 뭐? 수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당신 참 며느리 하나 못 가르치나. 경희가 읽고 있는 종이 그 글씨체가 어디선가 본 듯했습니다. 밥도 못하고 집안일도 엉망이고 그건 설마.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건 돌아가신 시아버지의 글씨체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왜 치매라는 오해를 받으면서까지 그 종이들을 없애고 있는지 그녀는 몰랐습니다. 그 안에 적힌 글들이 누구를 향한 것인지. 3주 전. 어머니, 또 이러시면 정말 안 돼요. 박수진의 목소리가 오후의 거실을 가득 채웠어요. 그녀의 손엔 찬장에서 발견한 쌀독 뚜껑이 들려 있었습니다. 빨간 플라스틱 뚜껑. 분명 부엌 찬장에 있어야 할 물건이 화장실 수건장에서 발견됐어요. 왜 이걸 화장실에 숨기세요? 도대체 왜요? 윤경이는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72살의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바라보는 눈빛이 흐릿했습니다. 마치 안개 낀 유리창 너머로 세상을 보는 것 같았어요. 그 눈엔 두려움과 혼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나 그런 적 없는데. 경희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손가락들이 치마 끝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그대로 드러났어요. 없긴요. 어제는 간장병, 그제는 설탕통. 매일같이 뭔가를 숨기시잖아요. 수진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어요. 목소리엔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아니, 짜증을 넘어선 분노였어요. 결혼 15년 차, 시어머니와 함께 산 지 15년째였습니다. 5,475일을 같은 집에서 살았어요. 하루하루가 쌓여 15년이 됐습니다. 처음엔 괜찮았어요. 경희는 착한 시어머니였습니다. 며느리를 딸처럼 아껴줬고 아이들 육아도 도와줬어요. 수진아, 넌 우리 딸이야라고 말해주던 시어머니였습니다. 첫째를 낳았을 때 밤새 아이를 돌봐주고 미역국을 끓여주던 그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3년 전 시아버지 박철수가 돌아가신 후로 모든 게 변했어요. 처음엔 건망증이라고 생각했어요. 70살이 넘으면 그럴 수 있다고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나이 드시면 그럴 수 있어요 라고 말하며 위로했었죠. 하지만 점점 심해졌어요. 물건을 숨기고 밤마다 안방에서 중얼거리고 때로는 수진을 못 알아보기도 했어요. 넌 누구니? 어느 날 아침 경희가 수진을 보며 그렇게 물었을 때의 충격을 수진은 잊을 수 없었어요.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경희가 부엌으로 들어오더니 수진을 낯선 사람 보듯 쳐다봤어요. 어머니, 저예요. 수진이요. 며느리. 며느리? 우리 집에 며느리가 있었나? 그날 수진은 화장실에 들어가 한참을 울었어요. 15년을 함께 살았는데 하루에 세 끼를 챙겨드리고 빨래를 해드리고 병원에 모셔다 드렸는데 그런데 자신을 못 알아본다니. 어머니, 병원 가셔야 해요. 이거 치매 증상이라고요. 수진이 다시 말했어요. 목소리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치매? 나 치매 아니야. 난 멀쩡해. 경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눈빛엔 두려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치매. 그 단어가 주는 무게를 경희도 알고 있었어요. 자신을 잃어간다는 것.
가족을 못 알아본다는 것.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하지만 수지는 그걸 볼 여유가 없었어요. 그녀에게 경희는 더 이상 자상한 시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돌봐야 할 짐이었어요. 무거운 짐. 매일 아침 일어나면 가장 먼저 걱정해야 하는 대상. 오늘은 또 뭘 숨기셨을까? 오늘은 또 뭘 잃어버리셨을까? 그런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수지는 거실 바닥에 흩어진 물건들을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리모컨, 안경, 수건, 심지어 식탁용 젓가락까지. 온 집안 구석구석에서 발견되는 물건들. 경희가 숨겨놓은 것들이었습니다. 어머니, 왜 이러세요? 도대체 왜 이런 걸 숨기세요? 하지만 경희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멍하니 앉아서 자신의 손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내가 정말 미쳤나? 경희 자신도 모르겠어요.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몸이 저절로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뭔가를 숨겨야 한다는 강박. 밤마다 안방에서 확인해야 하는 것. 하지만 그게 뭔지 며느리에게 말할 수 없었어요. 말하면 수진이 상처받을 테니까. 그날 밤 수진은 남편 민우가 퇴근하기를 기다렸어요. 오후 8시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열쇠가 자물쇠에 들어가는 소리, 문고리가 돌아가는 소리, 민우의 무거운 발걸음 소리. 여보 왔어? 응. 박민우는 넥타이를 풀며 거실로 들어왔어요. 42살 중견 회사원. 그의 얼굴엔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하루 종일 회의와 보고서에 시달린 얼굴이었어요. 눈 밑엔 다크서클이 짙게 패여 있었고 어깨는 축 처져 있었어요. 여보, 우리 진지하게 얘기 좀 해야겠어. 수진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거실 테이블 위엔 요양원 팜플렛이 놓여 있었습니다. 실버타운 행복요양원, 사랑의 노인 전문 요양시설, 은빛마을 케어센터. 화려한 사진들 속엔 웃고 있는 노인들이 가득했어요. 깨끗한 시설, 친절한 간호사들, 다양한 프로그램들. 하지만 그 모든 게 거짓말처럼 느껴졌어요. 적어도 민우에겐. 민우는 안경을 벗어 닦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또 어머니 얘긴가? 또라니? 매일 이런 상황인데 또라고 해? 수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15년간 쌓인 스트레스가 터져나오고 있었습니다. 감정의 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오늘도 쌀독 뚜껑을 화장실 수건장에서 찾았어. 화장실이라고. 왜 거기 숨겨요? 정상이에요, 이게. 그리고 어제는 내 화장품을 신발장에 넣어놨고, 그제는 리모컨을 냉장고에 넣어놨어요. 냉장고에. 수지는 숨을 몰아쉬었어요. 말하다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그뿐이에요? 지난주엔 내 결혼 반지를 화분에 묻어놨어요. 화분에 찾느라 온 집안을 뒤졌다고요. 그래도 어머니신데. 민우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어요. 어머니시긴. 나도 알아요. 어머니시죠. 근데 나도 사람이에요. 매일 뭘 찾고 매일 치우고 밤마다 혼자 중얼거리는 소리 들으면서 살 수 없다고요.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분노의 눈물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절망의 눈물이었는지도 몰라요.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절망. 여보는 좋겠어요. 아침에 출근하면 저녁까지 집에 안 계시잖아요. 근데 난요? 하루 종일 어머니 보면서 살아야 한다고요. 미안해. 나도 미안한데. 민우도 괴로웠어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두 사람 모두 소중한데 두 사람 모두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밤마다 안방에서 중얼거려요. 벽 보고 누구랑 얘기하는 것처럼. 무섭다고요. 진짜로 무서워요. 중얼거린다고? 민우의 표정이 굳었어요. 그 얘기는 처음 들었습니다. 응, 매일 밤 12시쯤 되면 시작해요. 벽을 향해 앉아서 뭐라고 계속 중얼거려요.
처음엔 기도하시나 했는데 귀대고 들어보니까 이상한 말들이에요. 안 돼. 이러면 안 돼. 이런 말들. 그리고 가끔은 수진아, 미안해. 이러세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왜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시는지. 혹시 정말 치매가 온 건 아닐까요? 민우는 팜플렛을 집어들었어요. 실버타운 행복요양원. 그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낸다는 것. 그건 아들로서 패배를 인정하는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있었어요. 민우야, 엄마 잘 부탁한다. 그게 아버지의 유언이었습니다. 좀 더 지켜보자. 병원이라도 같이 가보고. 지켜봐요? 언제까지요? 수진이 테이블을 탁 쳤어요. 커피잔이 흔들렸습니다. 나 이러다가 미쳐요. 진짜로. 여보는 회사 가면 끝이지만 난 하루 종일 어머니 보면서 살아야 한다고요. 뭘 또 숨길까, 뭘 또 잃어버릴까 불안해서 잠도 못 자요. 그래도는 무슨, 여보 어머니잖아요. 여보가 모시든지 아니면 요양원에 모시든지 해요. 나한테만 떠넘기지 말고. 수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거실이 떠나갈 듯 했습니다. 민우는 말이 없었어요. 그저 팜플렛을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그때 2층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두 사람 모두 고개를 들었어요. 발소리, 천천히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오는 발소리. 경희가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 얼굴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민우가 일어섰어요. 다 들었구나. 경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목소리엔 깊은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수진아. 경희는 계단 마지막 단에 주저앉았어요. 어머니, 그게 아니라. 수진이 다가가려 했지만 경희가 손을 저었어요. 아니야. 내 말이 맞아. 엄마가 너한테 짐이 됐어. 어머니, 나 요양원 갈게. 너희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 경희가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그 모습이 너무나 초라해 보였습니다. 72살의 노인. 남편을 잃고 혼자 남은 노인. 이제 며느리에게마저 짐 취급을 받는 노인. 하지만 수지는 마음을 굳게 먹었어요. 이게 맞아. 어머니를 위해서도 우리를 위해서도 이게 맞아. 감정에 휘둘리면 안 돼요. 현실을 봐야 했습니다. 경희의 상태는 점점 나빠지고 있었어요.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3일 후 수지는 결심했어요.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남편을 설득하려면 경희의 이상 행동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했어요. 치매 증상을 녹화해서 보여주면 여보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거야. 오전 10시 경희가 동네 노인정에 간 사이 수지는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손에는 작은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인터넷으로 주문한 초소형 홈캠이었어요. 상품평이 좋았습니다. 아이 돌보기 좋아요. 반려동물 관찰용으로 최고, 노인 돌봄용으로 구매했어요. 노인 돌봄용. 수지는 그 리뷰를 보고 구매를 결정했어요. 어디에 설치하지? 수지는 방안을 둘러봤어요. 책장, 옷장, 화장대. 경희가 매일 밤 앉는 곳은 창문 옆 벽이었습니다. 그곳이 잘 보이는 위치에 설치해야 했어요. 저기다. 수지는 책장 위에 홈캠을 설치했어요. 작은 카메라였지만 성능은 좋았습니다. 야간 촬영 기능에 음성 녹음까지 가능했어요. 화질도 선명했고 와이파이로 실시간 스트리밍도 됐습니다. 휴대폰으로 앱을 켰어요. 화면에 안방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경희의 침대, 옷장, 창문 옆 벽, 모든 게 다 보였어요. 좋아.
이제 증거를 잡는 거야. 수진의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하지만 그 미소엔 씁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나 지금 뭐 하는 거지? 시어머니를 감시하다니. 하지만 곧 그 생각을 떨쳐냈어요. 아니야. 이게 맞아.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게 해야 해.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나면 어떡해. 밤에 집을 나가시거나 가스불을 켜놓으시거나. 수지는 자신을 합리화했어요. 이건 감시가 아니라 보호라고. 어머니의 안전을 위한 거라고. 그날 밤 수지는 노트북을 켰어요. 홈캠 앱이 실행됐습니다. 화면 속엔 어두운 안방이 보였어요. 시계는 밤 11시 47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곧 12시네. 어머니가 중얼거리기 시작하는 시간이야. 수지는 긴장했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손바닥엔 땀이 났어요. 11시 58분. 안방 문이 열렸어요. 경희가 들어왔습니다. 잠옷 차림의 시어머니는 침대에 앉지 않고 창문 옆 벽으로 걸어갔어요. 마치 정해진 의식을 치르듯이. 시작이네. 수진이 화면에 눈을 고정했어요. 눈을 깜빡이는 것조차 아까웠습니다. 경희는 벽 앞에 앉았어요. 그리고 벽장을 열었습니다. 거기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조심스럽게 마치 보물을 다루듯이. 저게 뭐지? 수진이 화면을 확대했어요. 손가락으로 화면을 2번 탭했습니다. 낡은 노트였어요. 검은색 표지의 오래된 노트. 가장자리가 헤어지고 표지가 발에 있었습니다. 경희는 그 노트를 펼쳤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그리고 읽기 시작했어요. 당신, 왜 이런 걸 써놨어? 경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슬픔과 원망이 섞인 목소리. 수지는 볼륨을 높였어요. 며느리 하나 못 가르치나. 밥도 못하고 집안일도 엉망이고. 뭐? 수진의 얼굴이 굳었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아이들 교육도 제대로 못 시키고 돈만 쓰고 우리 민우가 고생이야. 경희가 읽고 있는 내용. 그건 시아버지. 수진의 손이 떨렸어요. 마우스를 잡은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돌아가신 시아버지 박철수. 3년 전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그 사람. 생전에 며느리에 대한 험담을 노트에 적어뒀던 거예요. 날짜별로 상세하게. 수진아, 미안해. 내가 이거 보면 안 되는데. 경희가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노트 한 장을 찢었어요. 바스락. 그 종이를 입에 넣었습니다. 어머니, 뭐 하시는 거예요? 수진의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새어나왔어요. 경희는 종이를 씹기 시작했어요. 우적우적. 72살 노인이 새벽에 혼자 종이를 먹고 있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요. 그 모습이 너무나 처연했어요. 왜 이런 걸 남겨놨어, 당신. 수진이가 보면 얼마나 상처받겠어. 경희의 목소리가 화면을 통해 들렸어요. 마이크가 그 떨림까지 고스란히 전달했습니다. 우리 수진이 얼마나 착한 앤데, 얼마나 열심히 사는데, 왜 이런 걸 써놨어. 수진은 화면을 응시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처음엔 한 방울, 그 다음엔 2방울. 곧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졌어요. 어머니, 경희는 또 한 장을 찢었어요. 그리고 입에 넣었습니다. 집안일 못한다고. 수진이가 얼마나 바쁜데. 애들 키우고 집안일하고 당신 병수발까지 들었는데. 돈 쓴다고. 당신이 생활비를 얼마나 안 줬는데. 수진이가 얼마나 알뜰하게 살았는데. 친정에 돈 한 번 안 보내고. 또 한 장. 수진아, 미안해. 엄마가 다 없애줄게. 내가 상처받지 않게. 내가 이 집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게. 경희는 그렇게 한 장, 한 장 찢어서 삼켰어요. 물건을 숨기던 것도, 밤마다 중얼거리던 것도, 모두 이 노트를 없애기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시아버지의 노트, 며느리를 향한 험담으로 가득한 그 노트를. 어머니, 치매가 아니었어. 수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물건을 숨긴 건 노트를 감추기 위해서였어요. 벽장 깊숙이 다른 물건들 사이에 숨겨놓으려고. 간장병으로 가리고 쌀독으로 덮어서 노트를 찾을 수 없게 만들려고. 밤마다 중얼거린 건 노트를 읽으면서 며느리를 생각하며 미안해하던 거였어요. 남편에게 원망을 쏟아내던 거였고요. 그리고 종이를 먹은 건 며느리가 상처받지 않게 하려고. 불에 태우면 냄새가 날까봐, 물에 불리면 흔적이 남을까봐, 찢어서 버리면 누가 발견할까봐. 그래서 삼킨 거예요. 자신의 몸속에 묻어버리려고,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어머니,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화면 속 경희는 여전히 종이를 삼키고 있었습니다. 다 없애야 해. 다 없애야 우리 수진이가 상처받지 않아. 다 없애야 우리 수진이가 이 집에서 계속 웃을 수 있어. 수진은 노트북을 닫을 수 없었어요. 그저 화면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오해했는지, 자신이 무엇을 놓쳤는지, 자신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그제야 깨닫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는 치매가 아니었어요.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사랑하고 있었어요. 그 사랑이 이렇게 아픈 방식으로 표현되고 있었던 거예요. 새벽 2시 30분. 수지는 여전히 화면을 보고 있었어요. 경희는 이미 노트의 반을 먹어치웠습니다. 입가엔 종이 가루가 묻어 있었고 눈은 퉁퉁 부어 있었어요. 목이 메는지 자꾸 기침을 했습니다. 마지막. 이게 마지막이야. 경희가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장을 찢었어요. 손가락에 힘이 없어서 종이가 잘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째 시도에 겨우 찢어졌어요. 수진이는 우리 며느리가 아니라 딸이야. 그런데 왜 이런 걸 써놨어, 당신. 당신 정말. 그 목소리엔 원망이 섞여 있었어요. 3년 전 세상을 떠난 남편을 향한 원망. 사랑했던 사람에 대한 배신감까지. 수지는 화면을 녹화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요양원에 보내기 위한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죄를 기억하기 위한 증거였어요. 자신이 얼마나 잔인한 사람이었는지 잊지 않기 위해서. 내가 뭘 한 거지. 경희가 마지막 종이를 삼켰어요. 그리고 빈 노트 표지를 바라봤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바라보더니 표지까지 찍기 시작했어요. 이제 괜찮아. 이제 수진이는 안전해. 아무것도 모를 거야. 계속 행복할 거야. 그 순간 경희가 기침을 하더니 쓰러졌어요. 몸이 옆으로 기울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어머니, 수진이 벌떡 일어났어요. 의자가 뒤로 넘어갔습니다. 화면 속 경희는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어요. 어머니. 수지는 노트북을 집어던지고 안방으로 뛰어갔어요. 계단을 올라가는 발소리에 민우도 깼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침실 문이 벌컥 열렸어요. 어머니가 쓰러지셨어. 민우도 황급히 일어났어요. 두 사람은 안방으로 뛰어갔습니다. 안방 문을 박차고 들어갔어요. 경희는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의식은 있었지만 숨을 헐떡이고 있었어요. 목을 잡고 기침을 했습니다. 어머니. 수진이 경희를 부축했어요. 경희의 입가엔 종이 가루가 묻어 있었고 목구멍이 막힌 듯 기침을 했습니다.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었어요. 119 불러. 민우가 전화를 걸었어요. 손이 떨려서 번호를 잘못 누를 뻔했습니다. 수지는 경희의 등을 두드렸어요. 응급처치 방법을 떠올리며 필사적으로 두드렸습니다. 경희가 기침을 하며 종이 조각을 뱉어냈습니다. 어머니, 왜 이러세요? 왜? 경희는 수진을 바라봤어요. 그 눈엔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죄송함과 사랑이 뒤섞인 눈빛이었어요.
수진아,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무슨 소리예요? 왜 종이를 드셨어요? 왜? 수진의 목소리는 울음이 섞여 있었어요. 경희의 손이 떨렸어요. 그 손으로 벽장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노트, 다, 없앴어. 이제, 괜찮아. 수진은 벽장을 열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찢어진 노트 표지를 발견했습니다. 검은색 표지, 거기엔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가족 일기 박철수. 수진의 손이 떨렸어요. 노트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게 시아버지 거. 바닥엔 찢어진 종이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어요. 침으로 젖은 종이들. 어떤 건 반쯤 씹힌 상태였고 어떤 건 완전히 뭉개져 있었어요. 수지는 그중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희미하게 글씨가 보였어요. 2019년 3월 5일. 오늘도 며느리가 설거지를 대충 했다. 그릇에 물기가 남아 있어서 다시 닦았다. 민우가 이런 여자와 결혼해서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시아버지가 나에 대해 또 다른 종이 조각을 집었어요. 2020년 8월 12일. 며느리가 또 늦잠을 잤다. 아침 준비도 안 하고 민우가 굶고 출근했다. 집안일에 관심도 없는 것 같다. 그리고 또 2021년 1월 20일. 명절인데 며느리 친정 간다고 한다. 우리 민우 혼자 두고 시집 온 지 몇 년인데 아직도 친정만 찾나? 수진의 손이 떨렸어요. 15년간 함께 살면서 시아버지는 이런 걸 적어뒀던 거예요. 며느리에 대한 불만을, 험담을, 하나하나 날짜를 적어가며 더 많은 조각들을 주었어요. 며느리가 돈을 너무 쓴다. 화장품에 옷에 알뜰하게 살 줄 모른다. 며느리가 아이들 교육을 제대로 안 시킨다. TV만 보여주고 며느리가 나한테 인사성이 없다. 아침에 보면 고개만 끄덕이고 한 장 한 장이 수진을 향한 비난이었어요. 어머니, 이걸 왜? 경희가 수진의 손을 잡았어요. 힘없는 손이었지만 꼭 잡았습니다. 내가 보면 상처받을까봐. 어머니, 나는 괜찮아. 치매라고 해도 괜찮아. 내가 상처받지 않으면. 그때 현관문이 벌컥 열렸어요. 구급대원들이 들어왔습니다. 환자 어디 계세요? 여기요. 민우가 소리쳤어요. 구급대원들이 올라왔어요. 경희를 들것에 옮겼습니다. 할머니, 의식 있으세요? 네, 있어요. 뭘 드셨어요? 종이를. 구급대원이 바닥에 종이 조각들을 봤어요. 종이를 드셨다고요? 네. 노트를. 얼마나 드셨어요? 반 정도. 구급대원의 표정이 굳었어요. 빨리 병원 가야겠습니다. 출발합니다. 수지는 경희를 꼭 안았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어머니, 미안해요. 내가 몰라서. 괜찮아. 우리 딸, 괜찮아. 경희는 들것에 실려 나갔어요. 수진과 민우가 뒤따랐습니다. 응급실. 경희는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어요. 종이를 너무 많이 삼켜서 체한 것뿐이었습니다. 의사는 몇 가지 검사 후 안정을 취하면 된다고 했어요. 하지만 소화기관에 무리가 갔을 수 있으니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민우가 모든 걸 알게 된 거예요. 수진이 집에 다녀와서 경희의 옷가지를 챙기는 동안 민우는 안방을 정리했어요.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책장 위에 홈캠을. 당신, 어머니 몰래 카메라를 설치했다고? 새벽 4시 병원복도. 민우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화가 난 목소리였어요. 민우가 이렇게 화를 낸 건 결혼 후 처음이었습니다. 여보, 그게 요양원에 보낼 증거를 찾으려고. 어머니를. 민우의 눈빛이 차가웠어요.
수지는 처음 보는 남편의 표정이었습니다. 실망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 여보, 내 말 좀 들어봐. 난 어머니가 뭘 하셨는지 알아? 민우가 주머니에서 종이 조각을 꺼냈어요. 안방 바닥에서 주운 것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노트, 당신에 대한 험담이 가득한 노트를 어머니가 몰래 없애고 계셨어. 당신이 상처받을까봐. 나도 알아. 카메라로 봤어. 수진의 목소리도 떨렸어요. 봤으면서도 모른 척 했어? 어머니가 쓰러질 때까지? 아니야. 나도 몰랐어. 방금 알았다고. 오늘 밤에 처음 봤어. 그럼 카메라는 왜 설치한 거야? 어머니를 감시하려고. 민우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어머니가 이상하게 행동하시니까. 증거가 필요했어. 여보한테 보여주려고. 증거, 요양원에 보낼 증거. 그게, 그렇지만, 수진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민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당신은 어머니를 치매 환자로만 봤어. 돌봐야 할 짐으로만 봤다고. 여보,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얼마나 외로우셨을지는 생각 안 했잖아. 아버지 돌아가시고 혼자 남으셨는데 남편이 남긴 그런 노트를 발견하고 얼마나 마음 아프셨겠어.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남긴 그 노트. 어머니는 그걸 보면서 얼마나 마음 아프셨겠어. 자기 남편이 며느리 욕을 적어놨는데 그걸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하셨겠지. 불태울까? 찢어서 버릴까? 하지만 당신이 발견할까봐 무서웠을 거야. 미안해. 나도 미안해. 수진이 무너졌어요. 복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난 정말 몰랐어. 어머니가 날 위해서 그러신 거였는지. 난 그냥 어머니가 치매인 줄만 알았어. 정말로. 민우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저 아내를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분노와 실망, 그리고 안타까움이 뒤섞인 표정이었어요. 당신 알아? 어머니가 응급차에서 뭐라고 하셨는지. 뭐라고? 수진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 범벅인 얼굴로. 수진이한테 말하지 마. 수진이 마음 아플까봐. 내가 종이 먹은 거 비밀로 해줘라고 하셨어. 수진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까지. 어머니는 끝까지 당신을 걱정하셨어. 자기가 쓰러지면서도, 구급차 안에서도 당신이 죄책감 느낄까봐 걱정하셨어. 민우가 돌아섰어요. 난 당신이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 15년을 같이 살았는데. 여보. 하지만 민우는 가버렸어요. 병실 쪽으로. 수지는 혼자 복도에 남았어요. 복도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만 차갑게 내려앉았어요. 어디선가 기계음이 들렸습니다. 삐삐삐. 수지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움직이지 못했어요. 새벽 5시. 수지는 복도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눈물은 이미 다 말라버렸습니다. 남은 건 공허함 뿐이었어요. 속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뭘 한 거지? 15년을 함께 살았어요. 경희와. 처음 결혼했을 때 경희는 수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수진아, 넌 우리 딸이야. 며느리가 아니라 딸. 그때 수진은 울었어요. 친정 엄마는 수진이 고등학생 때 돌아가셨거든요. 교통사고였습니다. 엄마가 그리웠던 수진에게 경희는 새로운 엄마였습니다. 아이를 낳았을 때도 경희가 도와줬어요. 밤새 아이를 돌보고 미역국을 끓여주고 수진이 쉴 수 있게 해줬어요. 산후조리원 갈 돈이 없었는데 경희가 직접 산후조리를 해줬습니다. 수진아, 넌 쉬어. 엄마가 할게. 내가 건강해야 애도 건강해. 아이가 아플 때도 수진이 힘들 때도 항상 곁에 있어줬어요. 수진이 둘째를 유산했을 때도 경희가 밤새 수진 곁을 지켜줬어요.
괜찮아. 다 괜찮아. 엄마가 여기 있어. 수진이 시댁 식구들과 갈등이 있을 때도 경희는 항상 수진 편이었어요. 우리 수진이가 맞아. 너희가 너무했어. 그런 시어머니를 수진은 짐으로 여겼어요. 치매 환자로 봤어요.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어요. 감시 카메라까지 설치했어요. 난 정말 수진의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어요. 자책감이 밀려왔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때 간호사가 다가왔어요. 보호자분이세요? 네. 수진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환자분 깨어나셨어요. 상태도 안정적이고요. 지금 들어가도 돼요? 네, 하지만 조용히 해주세요. 아직 많이 약하세요. 수진은 병실로 들어갔어요. 민우는 경희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경희는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 링거를 맞고 있었습니다. 수진과 눈이 마주쳤어요. 어머니, 수진이 다가갔어요. 하지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는 부족했어요. 경희가 먼저 손을 내밀었어요. 링거 바늘이 꽂힌 손이었지만 수진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수진아, 괜찮아. 어머니 수진의 목이 메었어요. 엄마가 미안해. 널 놀라게 해서. 아니에요. 제가 미안해요. 수진이 경희의 손을 잡았어요. 눈물이 다시 쏟아졌습니다. 어머니가 절 위해서 그러신 건데 전 몰랐어요. 전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어요. 카메라까지 설치했어요. 괜찮아. 다 괜찮아. 경희가 수진의 손을 쓰다듬었어요. 72살의 주름진 손이었지만 그 손길은 따뜻했습니다. 어머니, 저 진짜 몰랐어요. 시아버지가 그런 걸 남겼는지, 어머니가 그걸 없애시려고. 그건 당신 아버지 잘못이야. 왜 그런 걸 써뒀는지. 엄마도 화가 났어. 경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근데 엄마도 이해해. 당신 아버지도 자기 방식대로 가족을 생각했던 거야. 그냥 표현이 서툴렀던 거지. 며느리한테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랐던 거야. 어머니, 하지만 엄마는 알아. 우리 수진이가 얼마나 착한지,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얼마나 좋은 엄마인지. 경희가 수진을 바라봤어요. 그 눈엔 사랑만 가득했습니다. 넌 좋은 며느리야. 아니, 좋은 딸이야. 엄마의 자랑스러운 딸. 수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경희를 껴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어머니, 미안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괜찮아. 다 괜찮아. 우리 딸. 민우도 눈물을 닦고 있었어요. 두 사람을 바라보며 세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있었어요. 병실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 무언가가 치유되고 있었어요. 깨진 마음이, 오해가, 상처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일주일 후 경희는 퇴원했어요. 건강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종이를 삼킨 것도 다 배출됐어요. 하지만 소화기관이 약해져서 당분간은 부드러운 음식만 먹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달라졌어요. 그녀는 안방을 정리했어요. 바닥에 흩어진 종이 조각들을 하나하나 주었습니다. 시아버지의 글씨로 적힌 험담들. 며느리가 게을러서 아침 준비를 안 한다. 며느리가 돈을 함부로 쓴다. 옷만 사고 화장품만 산다. 며느리가 애들을 못 가르친다. TV만 보여주고 교육에 관심이 없다. 며느리가 친정만 찾는다. 시댁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다. 한 장 한 장이 수진을 향한 비난이었어요. 15년간의 기록, 날짜별로 적힌 불만들. 수진은 그 종이들을 봤어요. 처음엔 화가 났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도 열심히 살았는데. 하지만 곧 깨달았어요. 시아버지도
나름대로 가족을 걱정하셨던 거구나. 서툰 방식이었지만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이었어요. 아들이 힘들까봐, 손주들이 잘못 자랄까봐 걱정했던 거예요. 며느리가 아들을 잘 돌보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거죠. 물론 그 방식이 옳았던 건 아니에요. 며느리를 상처 줄 수 있는 방식이었으니까요. 이해는 되지만 용서하기는 어려웠어요. 하지만 경희는 그걸 알았어요. 남편의 마음도 이해했지만 며느리가 상처받을 걸 더 걱정했어요. 그래서 없애려고 했던 거예요. 자신의 몸을 희생해서라도. 수지는 종이 조각들을 모았어요. 그리고 작은 상자에 담았습니다. 이건 버리지 않을 거야. 이건 수진의 죄를 기억하기 위한 증거였어요.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얼마나 시어머니를 오해했는지, 얼마나 사랑을 알아보지 못했는지, 그걸 잊지 않기 위해서 수지는 상자를 옷장 깊숙이 넣었어요. 그리고 경희의 방으로 갔습니다. 경희는 침대에 앉아 있었어요.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응? 경희가 고개를 들었어요. 제가 앞으로 잘할게요. 정말로. 수진이 경희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어머니를 오해했어요. 감시했어요.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어요. 수진아, 일어나. 경희가 당황했어요. 아니에요. 이렇게라도 해야 제 마음이 좀 풀릴 것 같아요.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어요. 카메라까지 설치했어요. 어머니가 이상하다고, 무섭다고 생각했어요. 어머니를 짐으로 생각했어요. 괜찮아. 아니에요. 괜찮지 않아요. 수진이 고개를 들었어요. 어머니는 절 위해서 그러셨는데 전 어머니를 몰라봤어요. 15년을 함께 살았는데 어머니가 얼마나 저를 아껴주셨는데. 경희가 수진의 손을 잡았어요. 수진아, 넌 잘못한 거 없어. 엄마가 이상하게 행동했으니까 그럴 수 있지. 물건 숨기고 중얼거리고 누가 봐도 이상했을 거야. 어머니, 그리고 넌 힘들었을 거야. 매일 물건 찾고 밤마다 소리 듣고. 엄마도 미안해. 엄마가 더 조심했어야 하는데. 아니에요. 수진이 고개를 저었어요. 전 어머니가 왜 그러시는지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치매라고 단정 지었어요. 대화도 안 하려고 했어요. 괜찮아. 이제 다 끝났어. 우리 이제 다시 시작하자. 경희가 수진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꼭 안아줬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응? 엄마랑 딸로. 네. 어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우리 딸.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어요. 15년간 쌓인 오해가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열리는 순간이었어요. 그날 이후 수지는 변했어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경희에게 먼저 인사했어요. 어머니, 주무셨어요? 수진이 경희의 방문을 노크하며 들어왔어요. 손엔 따뜻한 물 한 잔이 들려 있었습니다. 응, 잘 잤어. 경희가 일어나 앉았어요. 일어나시자마자 물 한 잔 드세요. 건강에 좋대요. 고마워, 수진아. 아침 뭐 드시고 싶으세요? 죽 드시겠어요? 아니면 부드러운 빵? 아무거나. 엄마는 다 좋아. 아니에요.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거 해드릴게요. 호박죽 어때요? 어머니 좋아하시잖아요. 그래, 좋아. 수지는 경희가 좋아하는 호박죽을 끓였어요. 예전엔 귀찮아서 대충 라면으로 때웠는데 이젠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호박을 직접 쪄서 으깨고 쌀을 불려서 끓이고 대추까지 넣었어요. 30분이 넘게 걸렸지만 수지는 기꺼이 했습니다. 어머니, 맛있어요? 응, 정말 맛있어. 우리 수진이 요리 실력이 늘었네. 경희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며느리의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이건 일시적인 게 아니었어요. 진심에서 우러나온 변화였습니다. 민우도 변화를 느꼈어요. 당신, 요즘 달라졌어. 어느 날 저녁, 민우가 말했어요. 응? 어머니한테 많이 신경 쓰더라. 아침마다 일어나서 제일 먼저 어머니 방에 가고. 당연하지. 내가 해야 할 일이잖아. 수진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하지만 그 안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고마워. 정말로. 민우가 수진을 안아줬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경희의 이상 행동은 멈췄지만 건강은 예전 같지 않았어요. 종이를 너무 많이 삼켜서 소화기관에 무리가 갔습니다. 식도에도 상처가 생겼어요. 어머니, 약 드셔야 해요. 응, 알았어. 수지는 매일 경희에게 약을 챙겨줬어요. 하루 3번, 식후 30분. 알람을 맞춰놓고 절대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병원에도 함께 갔어요. 다음 주 화요일에 검진 있으시죠? 응. 그런데 괜찮아. 혼자 갈 수 있어. 아니에요. 제가 모시고 갈게요. 병원 가는 길도 멀고 어머니 혼자 가시면 힘드시잖아요. 예전에 수진이라면 혼자 가세요. 택시 타고 가시면 돼요라고 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젠 달랐습니다. 병원 대기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수진은 경희의 가방을 들어주고 물도 떠다 드렸습니다. 수진아, 네 어머니, 넌 날 용서했니? 경희의 질문에 수진은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가 무슨 잘못을 하셨다고요? 내가 이상하게 행동해서 너 힘들게 했잖아. 물건도 숨기고 밤마다 중얼거리고. 아니에요. 어머니는 잘못한 거 없어요. 수진이 경희의 손을 잡았어요. 잘못한 건 저예요. 어머니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시는지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치매라고 단정 지었어요. 그래도 어머니, 수진이 경희를 바라봤어요. 눈을 똑바로 마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절 위해서 그러신 거잖아요. 시아버지가 남긴 그 노트, 제가 보고 상처받을까봐 없애려고 하신 거. 그런 어머니를 전 오해했어요. 응, 그런 어머니를 전 치매라고 했어요.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고요. 감시 카메라까지 설치했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전 정말 나쁜 며느리예요. 아니, 나쁜 딸이에요. 아니야. 넌 좋은 아이야. 지금 이렇게 엄마한테 잘해주잖아. 경희가 수진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 순간 수진은 어렸을 때 엄마 생각이 났어요. 돌아가신 친정 엄마. 그 엄마도 이렇게 머리를 쓰다듬어 줬었죠. 고등학교 때 성적이 안 나와서 울고 있을 때 엄마가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괜찮아, 우리 딸. 성적이 다가 아니야. 넌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어. 어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우리 딸. 저녁, 수지는 경희의 방을 청소했어요. 먼지를 닦고 이불을 정리하고 창문을 열어 환기시켰습니다. 구석구석 정성껏 청소했어요. 벽장을 정리하다가 수지는 또 다른 걸 발견했어요. 작은 상자. 아름다운 나전칠기 상자였어요. 이게 뭐지? 상자를 열었어요. 안에는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수진의 사진, 결혼식 사진, 아이를 낳았을 때 사진, 가족여행 사진, 일상 사진들. 그리고 각 사진마다 메모가 붙어 있었어요. 경희의 글씨로 2008년 5월 3일 수진이 우리 집에 왔어요. 얼마나 예쁜지. 웨딩드레스 입은 모습이 천사 같아요. 우리 딸이 됐어요. 너무 기뻐요. 2010년 3월 15일 수진이가 아들을 낳았어요. 10시간 진통 끝에 고생 많았어요. 우리 딸 정말 대견해요. 좋은 엄마가 될 거예요.
2012년 6월 20일 수진이가 유산했어요. 너무 마음 아파요. 밤새 울더라고요. 엄마도 같이 울었어요. 우리 딸 힘내요. 2015년 7월 22일 가족여행 부산 바다 수진이가 웃는 모습이 참 예뻐요. 오랜만에 보는 밝은 얼굴이에요.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에요. 2018년 11월 5일 수진이가 감기 걸렸어요. 해열제 찾다가 이 사진 봤어요. 수진이 웃는 모습 빨리 나았으면 좋겠어요. 경희의 글씨였어요. 15년간의 기록. 시아버지가 불만을 적었다면 경희는 사랑을 적었어요. 수진은 한 장 한 장 넘겨봤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경희는 15년 동안 수진의 사진을 모아뒀어요. 그리고 메모를 남겼습니다. 따뜻한 말들로, 사랑하는 말들로. 시아버지는 며느리에 대한 불만을 적었지만 시어머니는 며느리에 대한 사랑을 적었어요. 같은 며느리를 보면서도 두 사람의 시선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리고 경희는 시아버지의 노트를 없애려고 했어요. 수진이 상처받지 않게. 어머니, 정말. 수진은 상자를 안고 울었어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런 사랑을 받고 있었는데 몰랐어요. 전혀 몰랐어요. 수진은 상자를 들고 거실로 나갔어요. 경희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응? 경희가 고개를 돌렸어요. 이거 제가 가져도 돼요? 수진이 상자를 보여줬어요. 경희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거 그냥 엄마가 심심해서 모은 거야. 별거 아니야. 어머니, 감사해요. 정말로 이렇게 저를 사랑해 주셔서. 수진이 경희를 안았어요. 경희도 며느리를 꼭 안아줬습니다. 우리 딸, 사랑해. 엄마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랐구나. 이제 알았어요. 어머니, 저도 사랑해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어요. TV에선 드라마가 흘러나왔지만 두 사람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엔 경희의 메모들이 맴돌았어요. 우리 딸 고마워요. 수진이가 웃는 모습이 참 예뻐요. 좋은 엄마가 될 거예요. 나 정말 바보였어. 경희가 15년 동안 얼마나 자신을 사랑했는지 이제야 알았어요. 물건을 숨긴 것도, 밤마다 중얼거린 것도, 종이를 삼킨 것도 모두 수진을 위한 행동이었어요. 그런데 난 어머니를 의심했어. 감시했어. 수진은 일어나 서재로 갔어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거기엔 홈캠 상자가 있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하지? 카메라는 이미 제거했어요. 하지만 상자는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녹화된 영상도 노트북에 저장되어 있었어요. 수지는 상자를 보며 생각했어요. 버려야 하나? 아니면. 결국 그녀는 결정했어요. 상자를 가지고 경희의 방으로 갔어요. 경희는 자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어요. 수지는 조용히 침대 옆에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주무세요? 경희가 눈을 떴어요. 잠에서 덜 깬 눈이었습니다. 수진아, 무슨 일이야? 시간이 몇 시야? 어머니, 저 고백할 게 있어요. 수진이 상자를 보여줬어요. 이거 제가 어머니 방에 숨겨뒀던 카메라예요. 경희의 눈이 커졌어요. 잠이 확 달아났습니다. 카메라? 네. 어머니를 감시하려고요. 요양원에 보낼 증거를 잡으려고. 어머니가 이상하게 행동하시는 걸 녹화하려고.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나쁜 짓을 했어요. 경희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저 카메라 상자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어머니, 말씀 좀 해주세요. 수진아. 경희가 수진의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 네,
수진이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엄마도 이해해. 내가 왜 그랬는지. 경희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어요. 화가 난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엄마가 이상하게 굴었으니까 넌 걱정했던 거지. 엄마를 위해서 치매면 어떡하나 제대로 치료해야 하는데 그렇게 생각했던 거지. 아니에요. 전 그냥 어머니가 짐이 되는 게 싫었어요. 수진이 고백했어요.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전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고 싶었어요. 편하게 살고 싶었어요. 어머니 돌보는 게 힘들었어요. 그것도 괜찮아. 경희가 미소 지었어요. 사람은 다 그래. 힘들면 짐처럼 느껴지는 거. 그게 당연해. 며느리가 시어머니 돌보는 게 얼마나 힘든데. 엄마도 알아. 어머니. 하지만 중요한 건 내가 지금 후회하고 있다는 거야. 그게 중요해. 경희가 수진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 하지만 그 실수를 인정하고 고치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리고 우리 수진이는 지금 그러고 있잖아.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괜찮아. 다 괜찮아. 우리 딸, 이제 다 지나간 일이야. 수진은 경희를 안고 펑펑 울었어요. 경희도 며느리를 안아주며 등을 토닥였습니다. 울지 마. 이제 다 끝났어. 우리 이제 행복하게 살자. 응? 네. 어머니,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수진아. 엄마의 소중한 딸.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안고 있었어요. 밤은 깊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은 일찍 일어났어요. 새벽 5시, 부엌으로 가서 정성껏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북어국, 계란말이, 김구이, 그리고 경희가 좋아하는 깍두기. 거기에 시금치나물과 콩나물 무침까지. 1시간 넘게 걸렸어요. 하지만 수지는 기꺼이 했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셨어요? 오전 7시. 경희가 부엌으로 왔어요. 어머, 이게 다 뭐야? 아침부터 이렇게 많이. 어머니 아침이에요.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거로 준비했어요. 수진이 웃으며 말했어요. 앉으세요. 제가 상 차려드릴게요. 경희는 식탁에 앉았어요.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이렇게 정성스러운 아침상은 오랜만이었어요. 수진아, 고마워. 정말, 뭐가요? 당연한 건데요. 제가 해야 할 일인데요. 수진이 경희 앞에 밥상을 차렸어요. 정갈하고 예쁜 상이었습니다. 반찬 하나하나에 정성이 담겨 있었어요. 어머니, 맛있게 드세요. 응, 잘 먹을게. 우리 딸이 만든 거니까 맛있을 거야. 경희가 숟가락을 들었어요. 북어국을 한 입 떠먹었습니다. 맛있다. 정말 맛있어. 정말요? 다행이다. 응, 정말 맛있어. 국물이 시원하고, 북어도 부드럽고, 경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음식의 맛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의 정성이 느껴져서였어요. 수진도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매일 이렇게 해드릴게요. 약속해요. 수진아, 고마워. 정말, 어머니야말로 15년 동안 저한테 잘해주셔서 감사해요. 이제 제가 어머니한테 잘할 차례예요. 두 사람은 마주보며 웃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 순간 민우가 출근 준비를 하고 내려왔어요. 벌써 아침 준비했어? 냄새 좋은데? 응. 어머니 드시는 거 챙겨드렸어. 여보 것도 있어. 민우는 부엌을 둘러봤어요. 깨끗하게 정리된 부엌, 정성스럽게 차려진 밥상. 당신, 정말 달라졌네. 완전히. 당연하지. 내가 해야 할 일이잖아. 그동안 못했으니까 이제라도 잘해야지. 수진이 민우에게도 밥상을 차려줬어요. 여보도 먹고 가.
아침 걸으면 안 돼. 응, 고마워. 잘 먹을게. 세 사람은 함께 아침을 먹었어요. 오랜만에 편안한 아침이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넘쳤어요. 어머니, 오늘 뭐 하실 거예요? 글쎄, 특별히 할 일은 없는데. 날씨도 좋은데 뭐 하면 좋을까? 그럼 저랑 같이 산책할래요? 날씨 정말 좋던데. 공원 가서 걸어요. 경희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그래, 좋아. 오랜만에 산책하자. 그럼 아침 먹고 준비해요. 제가 어머니 옷도 챙겨드릴게요. 수지는 웃으며 말했어요. 민우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내가 변했어요. 진심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한순간의 감정이 아니었어요. 진짜 깨달음에서 나온 변화였습니다. 아침을 먹고 민우는 출근했어요. 잘 다녀와, 여보. 저녁엔 뭐 먹고 싶어? 당신이 만들어주는 거면 다 좋아. 그럼 어머니 좋아하시는 갈비찜 할까? 오, 좋지. 어머니, 제가 퇴근하면 같이 저녁 먹어요. 민우가 경희에게 말했어요. 그래, 잘 다녀와. 조심해서. 민우가 나간 후 수진과 경희는 산책을 나갔어요. 동네 공원. 아직 아침이라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어요. 어머니, 천천히 가요. 저한테 기대세요. 응, 괜찮아. 엄마 아직 건강해. 두 사람은 천천히 걸었어요. 경희의 걸음이 느렸지만 수지는 천천히 맞춰줬습니다. 경희의 팔짱을 끼고 경희의 속도에 맞춰서 수진아, 네 어머니, 고마워. 이렇게 함께 있어줘서. 경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당연한 걸요. 우리 가족인데. 어머니는 제 엄마예요. 수진이 경희의 팔짱을 더 꼭 꼈어요. 어머니, 앞으로 오래오래 함께 있어요. 약속해요. 제가 어머니 지켜드릴게요. 응, 약속? 우리 함께 오래 살자. 두 사람은 그렇게 공원을 걸었어요.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바람이 부드러웠어요. 그리고 두 사람의 마음도 따뜻했습니다. 새들이 지저귀고 꽃들이 피어 있었어요. 봄이 왔습니다. 두 사람의 마음에도 봄이 왔어요. 2주 후, 수지는 경희와 함께 병원에 갔어요. 정기 검진을 위해서였습니다. 경희의 소화기관 상태를 확인하는 검사였어요. 다음 환자 윤경희님, 간호사가 호명했어요. 네, 어머니 들어가세요. 저도 같이 들어갈게요. 응, 같이 가자. 진료실에 들어갔어요. 의사는 경희의 검사 결과를 모니터로 보고 있었습니다. 윤경희 환자분, 많이 좋아지셨네요. 의사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정말요? 수진이 반갑게 물었어요. 손을 꼭 쥐고 기다렸습니다. 네. 소화기관도 거의 회복됐고 식도 상처도 많이 나았습니다. 전반적인 건강 상태도 양호하고요.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에요. 수진이 경희의 손을 잡았어요. 경희도 수진을 보며 웃었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차트를 보며 말했어요. 정신 건강 상태도 많이 안정된 것 같습니다. 예전 기록을 보니 치매 의심 증상이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게 보이지 않네요. 인지 검사 결과도 정상이고요. 아, 그건요. 수진이 설명하려고 했지만 경희가 먼저 말했어요. 제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어요.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래서 좀 이상하게 행동했었어요. 그렇군요. 노인분들은 스트레스가 치매와 비슷한 증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 사별 후엔 더 그렇죠.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금은 가족분들과 관계도 좋아 보이고 정신적으로도 안정되신 것 같으니 계속 이렇게 지내시면 됩니다. 규칙적인 생활, 균형 잡힌 식사, 적당한 운동,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과의 따뜻한 관계가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열심히 그렇게 할게요. 수진이 인사했어요. 병원을 나오며 수진은 경희에게 물었어요.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어디 불편한 데 없으세요? 응, 이제 괜찮아. 다 나았어.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에요. 수진아. 경희가 걸음을 멈추고 수진을 바라봤어요. 네, 어머니. 다 너 덕분이야. 내가 잘해줘서 엄마 마음이 편해졌어. 경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어머니, 예전엔 내가 짐이 되는 것 같아서 괴로웠어. 수진이가 날 부담스러워하는 게 느껴졌거든. 근데 이젠 아니야. 경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젠 정말 가족 같아. 엄마랑 딸 같아. 진짜로. 수진도 눈물이 났어요. 어머니, 우린 가족이에요. 원래부터 전 어머니의 딸이에요. 응, 우리 딸, 엄마의 소중한 딸. 두 사람은 서로를 안았어요. 병원 앞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기엔 그저 다정한 모녀였습니다. 실제로도 그랬어요. 그날 저녁, 수지는 저녁 준비를 했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경희가 건강하다는 진단을 받은 날이니까요. 그리고 경희가 이 집에 온 지 정확히 17년이 되는 날이기도 했어요. 오늘은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갈비찜 해드릴 거예요. 어머, 갈비찜? 그거 만들기 힘든데. 괜찮겠어? 괜찮아요. 어머니 위해서라면 뭐든지 해요. 수지는 정성껏 갈비찜을 만들었어요. 갈비를 삶고 양념을 만들고 채소를 준비했습니다. 2시간이 넘게 걸렸어요. 하지만 수지는 행복했습니다. 오후 6시 민우가 퇴근했어요. 손에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왔어? 그 꽃은? 어머니 드리려고. 오늘 건강하다는 진단 받으셨다며? 어머, 여보가. 당연하지. 우리 어머니인데. 민우가 웃으며 말했어요. 와, 진짜? 오랜만에 갈비찜이네. 식탁을 보며 민우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어머니도 좋아하실 거야. 경희가 거실에서 나왔어요. 민우가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어머니, 이거 드리려고요. 건강하셔서 정말 기뻐요. 어머, 고마워, 민우야. 이렇게까지. 경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수진이 갈비찜을 내놓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끈한 갈비찜이었어요. 어머니, 맛 좀 보세요. 응. 경희가 젓가락으로 갈비를 집어 먹었어요. 맛있다. 정말 맛있어. 정말요? 다행이다. 응. 정말 맛있어. 우리 수진이 요리 실력이 이렇게 늘었어? 경희의 얼굴에 미소가 가득했어요. 민우도 한 입 먹었어요. 진짜 맛있다. 당신 요리 실력 진짜 늘었어. 식당 차려도 되겠는데? 에이, 무슨. 그냥 정성껏 만들었을 뿐이야. 수진도 웃었어요. 저녁을 먹으며 세 사람은 대화를 나눴어요. 어머니, 오늘 병원에서 건강하다고 하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완전히 회복하셨대요. 민우가 기뻐했어요. 정말요? 어머니, 정말 다행이에요. 응. 의사 선생님이 많이 좋아졌다고 하시더라. 다 수진이 덕분이야. 경희가 수줍게 말했어요. 아니에요. 어머니가 건강하신 거예요. 잘 드시고, 약도 잘 드시고. 그래도 내가 잘 챙겨줘서 그래. 매일 아침마다 약 챙겨주고, 밥도 잘 챙겨주고. 세 사람은 웃으며 식사를 했어요. 오랜만에 따뜻한 저녁 식사였습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어머니, 다음 주에 아이들 온대요. 손주들 보고 싶으시죠? 그럼, 우리 손주들 보고 싶지. 벌써 얼마나 컸을까? 많이 컸어요. 사진 보여드릴까요? 수진이 핸드폰을 꺼냈어요. 손주들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어머, 많이 컸네. 우리 손주들. 경희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식사 후 민우가 설거지를 했어요. 당신 쉬어. 오늘 요리하느라 고생했잖아. 내가 할게. 정말? 고마워, 여보. 당연하지. 이 정도는 내가 해야지. 수지는 거실로 갔어요. 경희는 소파에 앉아 꽃다발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옆에 앉아도 돼요? 그럼 당연하지. 우리 딸. 수진이 경희 옆에 앉았어요. 두 사람은 함께 TV를 봤습니다. 수진아. 네, 어머니. 행복해? 경희의 질문에 수진은 잠시 생각했어요. 행복하냐고. 예전엔 행복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짐처럼 느껴졌고 매일 스트레스였으니까요.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한숨이 나왔었어요. 오늘은 또 무슨 일이 생길까? 하지만 지금은 네, 행복해요. 정말로. 수진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정말요? 엄마 때문에 힘들지 않아? 아니에요. 전혀요. 어머니랑 함께 있으니까 행복해요. 우리 딸. 경희가 수진의 손을 잡았어요. 나도 행복해. 너희들이 있어서. 특히 우리 수진이가 이렇게 잘해줘서.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TV를 봤어요.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그 평범함이 소중했습니다. 이런 순간들이 모여서 행복이 되는 거였어요. 수지는 서재에 있었어요. 책상 위엔 홈캠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정리할 때가 됐어요. 이제 정말 버려야겠어. 수지는 상자를 열었어요. 안에는 작은 카메라가 들어 있었습니다. 먼지가 살짝 쌓여 있었어요. 이 카메라로 경희를 감시했었어요. 요양원에 보낼 증거를 잡으려고, 시어머니의 이상 행동을 녹화하려고. 하지만 그 카메라가 보여준 건 증거가 아니었어요. 진실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사랑, 며느리를 위한 헌신,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며느리를 지키려는 마음.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수지는 카메라를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더 이상 필요 없었습니다. 감시가 아니라 신뢰가 필요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때 녹화된 영상은 남겨뒀어요. 노트북에 저장된 그 영상. 경희가 종이를 삼키는 모습, 며느리를 걱정하는 모습, 눈물을 흘리는 모습. 그 영상을 보며 수지는 다짐했어요. 절대 잊지 말자. 어머니의 사랑을. 그리고 내 잘못을.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영상 파일명을 바꿨어요. 어머니의 사랑. MP4. 그리고 특별한 폴더에 저장했습니다. 절대 삭제하지 말 것이라는 이름의 폴더에. 가끔씩 이 영상을 보려고요. 자신을 돌아보기 위해서, 어머니의 사랑을 기억하기 위해서. 수지는 경희의 방을 확인하러 갔어요. 매일 밤 하는 일과였습니다. 문을 살짝 열고 들여다봤습니다. 경희는 평화롭게 자고 있었어요. 얼굴엔 미소가 어려 있었습니다. 편안한 잠이었어요. 편안해 보이네. 다행이다. 수지는 조용히 방에 들어갔어요. 이불을 덮어드렸습니다. 에어컨 바람이 너무 세면 안 되니까 온도도 조절했어요. 어머니, 주무세요. 경희가 살짝 눈을 떴어요. 수진아, 왜 앉아? 이불 덮어드리러 왔어요. 추우실까봐. 고마워. 우리 딸, 푹 주무세요. 내일 날씨 좋대요. 산책 가요. 그래, 좋아. 수진이 돌아서려는데 경희가 손을 잡았어요. 수진아, 네, 어머니. 사랑해. 정말 사랑해. 저도 사랑해요, 어머니. 정말로. 수진이 경희의 이마에 입을 맞췄어요. 경희는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미소를 지으며. 수진은 경희의 손을 쓰다듬었어요. 주름진 손이었지만 그 손은 따뜻했습니다. 15년 동안 수진을 보살펴준 손, 아이들을 돌봐준 손, 그리고 시아버지의 노트를 찢어 삼킨 손.
며느리를 지키기 위해 자신을 희생한 손. 어머니, 이제 제가 지켜드릴게요. 평생 약속해요. 수진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제가 어머니를 보살펴 드릴게요. 어머니가 저한테 해주신 것처럼. 경희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이미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어요. 수진은 한참을 경희의 곁에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나 정말 바보였어. 이렇게 소중한 사람을 몰라봤다니. 이렇게 소중한 사람을, 이렇게 사랑해주는 사람을 짐으로 여겼다니, 감시했다니, 요양원에 보내려 했다니. 다시는 그러지 말자. 절대로. 수진은 다짐했어요. 경희가 평생 수진을 사랑했던 것처럼. 이제는 수진이 경희를 사랑할 차례였습니다. 어머니 사랑해요. 정말로. 평생 함께 있을게요. 수진은 조용히 방을 나왔어요. 복도엔 민우가 서 있었습니다. 당신 울었어? 응, 좀. 수진이 눈물을 닦았어요. 민우가 아내를 안아줬어요. 괜찮아. 다 괜찮아. 당신 잘하고 있어. 여보. 응? 나 이제 제대로 할게. 어머니한테. 평생. 응. 알아. 당신 이미 잘하고 있어. 민우가 수진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고마워. 어머니 잘 돌봐줘서. 당연한 거잖아. 우리 어머니인데. 두 사람은 서로를 안고 한참을 서 있었어요. 그날 밤 수진은 깊은 잠에 빠졌어요. 오랜만에 악몽 없는 잠이었습니다. 평화로운 잠이었어요. 꿈속에서 수진은 경희와 함께 걷고 있었어요. 햇살 가득한 길을, 꽃이 피어 있는 길을, 그리고 두 사람은 웃고 있었어요. 행복하게 6개월이 흘렀어요. 수진과 경희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정말 엄마와 딸 같았어요. 매일 아침 함께 산책을 했어요. 매일 저녁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주말엔 함께 장을 보러 갔어요. 어머니, 이거 어때요? 어머니 좋아하시는 멸치인데. 싱싱해 보이죠? 오, 정말 좋아 보인다. 사자. 멸치국 끓여 먹으면 맛있겠다. 네. 오늘 저녁에 멸치국 끓여 드릴게요. 두 사람은 정말 모녀처럼 지냈어요. 손을 잡고 시장을 다니고 함께 웃고 함께 대화했어요. 어느 날 경희가 수진에게 물었어요. 커피를 마시며 앨범을 보고 있을 때였어요. 수진아, 너 그거 아니? 뭐요, 어머니? 너 엄마한테 카메라 설치했었잖아. 수진의 얼굴이 굳었어요. 커피잔을 놓았습니다. 어머니, 그건 아니야, 괜찮아. 엄마 그거 알고 있었어. 처음부터. 경희가 웃었어요. 네, 알고 계셨어요? 응. 엄마가 늙긴 했어도 그 정도는 눈치챘지. 책장 위에 이상한 게 있더라고. 그래서 화나지 않으셨어요? 처음엔 조금 서운했지. 우리 딸이 나를 감시하나. 그런 생각도 들었어. 경희가 수진의 손을 잡았어요. 근데 이해했어. 내 입장에선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야. 엄마가 이상하게 굴었으니까. 어머니, 그리고 덕분에 좋은 일도 생겼잖아. 좋은 일이요? 수진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응, 우리가 더 가까워졌잖아. 진짜 엄마랑 딸처럼. 경희가 웃었어요. 그 일이 없었으면 우린 계속 오해하며 살았을지도 몰라. 넌 날 짐으로 여기고 난 내가 날 싫어한다고 생각하고.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그러니까 괜찮아. 다 지나간 일이야. 그리고 지금이 중요한 거지. 경희가 앨범을 넘겼어요. 최근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수진과 경희가 함께 찍은 사진들. 마, 우리 이렇게 행복해 보이잖아. 사진 속 두 사람은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네, 정말 행복해요, 어머니. 지금
나도 정말 행복해. 두 사람은 앨범을 보며 웃었어요.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였어요. 아이들도 왔습니다. 경희의 생일이었거든요. 73살. 할머니, 생일 축하드려요. 어머, 우리 손주들 왔구나. 경희가 손주들을 안아줬어요. 할머니, 선물이요. 손주들이 그림을 그려왔어요. 사랑하는 할머니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 고마워. 할머니 정말 기뻐. 경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가족들은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수진이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 경희가 좋아하는 음식들로 가득했어요. 엄마, 진짜 맛있어요. 이게 다 뭐예요? 할머니 생신이잖아. 특별히 준비했지. 수진이 요리 실력 정말 늘었어. 맛있다. 민우가 칭찬했어요. 저녁을 먹고 케이크를 자르고 함께 노래를 불렀어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할머니 생일 축하합니다. 경희가 촛불을 껐어요. 73개의 촛불. 할머니, 소원 빌었어요? 응, 빌었어. 뭐 빌었어요? 그거야. 비밀이지. 하지만 이미 이루어진 것 같아. 경희가 가족들을 바라봤어요. 특히 수진을. 난 이미 충분히 행복하거든.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밤이 깊어갔어요. 아이들은 돌아갔고 집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수진은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경희가 다가왔습니다. 수진아, 내가 도와줄까?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할게요. 어머니는 생신이시잖아요. 쉬세요. 그래도 어머니는 쉬세요. 오늘 손주들 보느라 피곤하셨을 텐데. 그래. 그럼 미안하지만 먼저 들어갈게. 경희가 수진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우리 딸, 고마워. 정말로. 어머니야말로요. 제 엄마가 돼줘서 감사해요. 경희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수진은 설거지를 끝내고 거실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밤하늘엔 별이 떠 있었습니다. 가득한 별들. 아버지, 하늘에서 보고 계세요? 돌아가신 시아버지. 며느리에 대한 불만을 노트에 적었던 그 사람. 아버지도 나름대로 가족을 생각하셨겠죠. 서툴렀지만 수지는 이제 이해했어요. 시아버지도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저 표현이 서툴렀을 뿐. 아들을 걱정하는 마음에, 손주를 생각하는 마음에 그런 글을 썼던 거겠죠. 물론 옳은 방법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경희는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노트를 없앴던 거예요. 수진이 상처받지 않게. 어머니,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저라면 그렇게 못했을 텐데. 수진은 경희의 방을 바라봤어요. 불은 이미 꺼져 있었습니다. 조용히 문을 열고 들여다봤어요. 경희는 평화롭게 자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살금살금 다가가 이불을 덮어드렸어요. 어머니, 잘 주무세요. 생일 축하드려요. 그때였어요. 경희의 침대 옆 서랍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뭔가 보였어요. 수진은 무심코 그쪽을 보았습니다. 또 다른 노트였어요. 검은색 표지. 시아버지의 것과 똑같은 노트. 설마. 수진의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또 다른 노트가 있었던 거야? 손이 떨렸어요. 열어봐야 할까? 아니면 그냥 두어야 할까? 혹시 그 안에도 며느리에 대한 험담이 적혀 있는 걸까? 아니면 어쩌면 시아버지의 다른 이야기일 수도, 아니면 경희 자신의 일기장일 수도. 수지는 서랍을 향해 손을 뻗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천천히. 그리고 그 노트 안엔 무엇이 적혀 있었을까요? 또 다른 비밀이었을까요? 아니면 수진이 아직 모르는 경희의 다른 이야기였을까요? 어쩌면 그건 시아버지의 노트가 아닐지도 몰라요. 경희 자신의 일기장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시아버지가 남긴 또 다른 이야기일 수도, 혹은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칭찬한 기록일 수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수진이 그 노트를 열었는지, 열었다면 그 안에 무엇이 적혀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또 다른 이야기의 시작이 되었는지. 하지만 어쩌면 그건 중요하지 않을지도 몰라요.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수진과 경희가 서로를 사랑한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이 어떤 비밀도, 어떤 과거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노트를 열어보시겠어요? 아니면 그대로 두시겠어요? 어쩌면 모르는 게 더 행복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아는 것이 또 다른 치유가 될 수도 있고요.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그리고 수진의 몫이기도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세요.